네, 지금 성과급 뭐 정년 연장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성과금 부분에서 잠깐 놓친 게 있는데 이 한 번에 안 주고 자꾸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합원들 불만도 있고 문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해가지고 궁금한 게 이게 사람들이 그 왜 한 번에 안 주냐는 질문도 있지만 그만큼 또 비슷한 질문이 왜 빨리 안 주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작년 거를 왜 올해 8월 뭐 10월 뭐 3, 4분기, 4, 4분기에 주냐? 지금 도대체 지금 벌써 몇 월이냐? 지금 하반기 다 됐는데. 예, 그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거 많이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은 근데 저는 오히려 저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밖에 기껏 해봤자 몇 년 안 있어봤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근데 이렇게 협상이 되게 좀 간단하다, 스피디하다, 좀 그런가 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인원수가 많고 나름 또 굉장히 체계화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3월달에 뭐 삼성, SK는 뭐 다 좋다 하는데 우리는 시작도 안 하고 뭐 하고 자빠져 있냐 또뭐 소고기 구워 먹냐 어디 놀러 댕기냐부터 뭐 그래요. 뭐 근데 그게 쭉 말씀드리면 연초에는 우리 이제 저거 뭐죠 업무하듯이 사업 계획을 정하고 사업 계획을 이제 각 그 부서 뭐 실마다 뭐 기획실, 정책실, 뭐 노동안전실, 후생복지실 등등등등 있는 데서 어떻게 사업 계획을 쭉 짠 다음에 그거를 정기 대의원 대회라고 500명 전체 전국 대의원들 다 울산의 문화회관 강당에 모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심의 의결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의결을 하면은 그게 일주일 걸려요. 근데 그거 준비하는데도 한참 걸리고 사업계획 취합하는 것도 제가 하거든요. 근데 사업계획 취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사업계획 주세요 하다가 또 주면 또 엉망으로 주잖아요. 그럼 또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 짓을 몇 주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책을 한 400페이지짜리 하나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거 나눠드리고 또 틀리면 틀렸다고 오타있다고 또 욕 들어먹고 하여튼 뭐 그래서 대의원 대회를 하면은 거기서 다 심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일반직 간담회를 한다 뭐 간담회를 한다 하는 것도 그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걸 이제 다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기대의원 대회 끝나고 바로 1, 4분기 노사협의회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노사협의회를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뭐 밀리의 서재도 있었고 일반직 조식 간편식도 있었고 요 두 개는 그래도 잘했다 소리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건 욕 많이 하셔도. 근데 뭐 이런 거 등등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빨리 준비한다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단체 교섭. 작년에는 임금 교섭만 했고 올해는 임금과 단체 협상을 같이 하는 임단협이라고 하죠. 이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뭘 요구할 거냐를 결정하는 게 엄청 오래 걸려요. 그냥 지부장님 혼자 그냥 정년 연장 요구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단협 요구안, 그러니까 단체 협약 요구안에 그 안에만 지금 거의 49개, 50개 가까이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별도 요구안도 1번부터 11-6까지 있고 뭐 그런 거를 하나하나 결정하는 그 과정이 꽤나 오래 걸리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부 내에서도 뭐 이제 정책기획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처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겸 이렇게 주르륵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막 한참 토론을 해요. 그래서 그 또 토론한 것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남양위원회 전주 등등등 다 또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 모이셔가지고 토론을 또 한참 해요. 한참 해서 맞니 아니니를 계속 따지고 또 그걸 또 정리를 주르륵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저 상무집행위원들 또 모여가지고 또 한참 또 토론해가지고 또 두루룩 해요. 그러니까 그 보통 하나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치면은 일주일씩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대의원 대회 해가지고 대의원들 이제 이렇게 저렇게 초안이 올라왔습니다 하면 대의원들이 이건 뺍시다 저건 올립시다 해가지고 그것도 또 막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회사한테 그거를 보내고 공문을 통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데도 또 시간도 좀 걸리고 그렇게 막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른 데도 그게 막 후딱후딱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진 감도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엄청나게 막 미친 듯이 서둘러서 했는데 올해는 어차피 좀 늦어질 거다라는 각오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은 진짜 유난히 미친 듯이 좀 달려갔고 올해는 그냥 따박따박 이렇게 좀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늦어진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글쎄 그거를 땡길 수 있을까를 보면은 솔직히 제 생각에는 저도 이거 이제 1년 반밖에 안 해봤는데 땡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결정 과정을 압축시키면 더 이게 요구안이 좀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뭐든 다 이 입으로 떠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면 포괄임금제 이런 거 하나도 제가 주구장창 떠들어가지고 거기에 일반 연구직 담당한다고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주구장창 눈 시뻘겋게 뜨고 형님들한테 대들어가지고 그거 관철시켜 놓고 이제 그 과정이 긴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길어졌다. 왜 이제 와서 이러고 있냐? 좀 뭐 누구는 뭐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냐?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의도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일단 지금 임단협은 진행은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려고는 하는데 향후에도 뭐 3월 달에 나오고 이런 거는 제가 봐서 불가능할 것 같다. 사업계획 취합하는데도 몇 주가 걸리네. 사업계획 주세요를 20명한테 얘기해가지고 받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다 하나 절차를 거쳐야지 이제 저기 노사 간에 단체 교섭하다 결렬을 해가지고 노동부에 노사가 같이 가죠. 이제 조정 신청이란 걸 하러 가요. 그러면 거기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이제 얻는 거죠. 근데 그 조정 신청할 때도 그 이력을 다 본단 말이죠. 뭐 다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전부 다 의견 불일치고 막 이게 노사 간의 첨예합에 대립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회사가 이렇게 안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쟁의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노동부에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럼 노동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주면 우리는 합법적인 파업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체계적으로 돼 있으니까 합법적인 파업권을 못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했다? 그러면 파업권을 못 얻을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죄송스럽지만 뭐 향후에도 빨라봤자 뭐 늘 경험해 오신 그 타이밍일 것 같고 뭐 제가 이걸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이 상황이 이렇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한 번에 안 주냐? 그거는 저는 거의 뭐 전적으로 회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심지어 요구하는 안건 중에서 임금성 요구에 지급 그 시기를 최소화해라 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자꾸 뭐 4분할해서 주고 이러니까 불만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돈을 줘도 한 번에 빵 때려 넣어주는 거랑 찔찔찔찔 주는 거랑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뭐 세금 문제 이런 게 많이 엮여 있는 것도 있고 물론 뭐 이자도 분명히 뭐 연관이 있겠죠. 회사는 돈을 늦게 주면 10원이라도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더 돈이 더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빨리 협상 안 하고 왜 빨리 타결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 주어진 절차대로 또 저희 농조합이랑 회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좀 절차대로 좀 많이 탄탄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라고 들었고 그다음에 금액을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그 뭐 세금성 문제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거랑 그다음에 회사에서 나름 좀 이자도 생각해서 나눠서 주는 걸로 생각한 좀 그런 걸 얘기 들었는데 그 이자를 좀 하는 만큼 저희는 조금 더 주겠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남겨가지고 뭐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더 받아내야죠. 그거만큼 더 받아내야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쪼개줄 거면 더 내놔라.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뭐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사실은 저도 뭐 어렴풋이 알았지만 거의 처음 들은 거고 모든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일반직들 연구직들은 거의 모를 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하면 유인물이나 대자보나 이런 걸로 한번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그냥 가볍게 물어봤는데 유인물보다 지금 이걸 더 많이 듣지 않을까요? 유인물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비 올 때 요새 비 올 때 갑자기 훅 줄어들었어. 그래갖고 보니까 비 올 때 다 쓰고 가셨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저는 그래서 항상 고민은 해요. 어떻게 하면 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블라인드에서도 예전에 활동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너무 그게 공식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익명의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깽판 놓기 위한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마치 공식 채널처럼 노동조합에서 저기다가 공식적인 입장을 계속 밝히네. 그럼 나도 저기서 활동을 해야지. 그래서 거기에 블라인드가 너무 메인이 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요새 그 문자 메시지도 자주 보내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문자에서 그림 파일 보낼 때 그 프로그램에서 1메가바이트까지밖에 안 돼요. 픽셀도 정해져 있고 그래갖고 막 깨지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거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좀 해결해가지고 문자로 딱 오면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런 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혹시 또 뭐 궁금하신거나 그런 거 있으십니까? 아니 뭐 무거운 얘기 하나 했으니까 가벼운 얘기 하나 해보면은 네. 그 저희 항상 협상 막판에 그 온누리 10만 원 넣잖아요. 받으면서도 기분 나쁜 킹누리라고 하시죠. 킹누리. 편집 또 네. 편집되니까 그럼 네. 킹누리라고 하겠습니다. 킹누리 그 되게 받으면서도 기분 나쁜 10만 원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다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떠세요? 킹누리 좋습니까? 예, 그거는 거의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이죠. 이건 먹고 떨어져라. 이게 끝이다. 더는 안 돼. 여기서 이제 끝이다라는 그 약간 마침표의 느낌이지 않을까. 그렇죠. 시장 가서 신정 시장 가서 족발 하나 먹고 끝내라. 여러 10만 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킹누리를 항상 이제 저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퇴근하는 길에 예를 들어서 뭐 마트를 가서 계란을 한 판 산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근데 그래도 또 유용하긴 하더라고요. 돈은 돈이에요. 이게 부루마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그 돈입니다. 그거 마트에 쓸 수 있고요. 밥 먹으면 쓸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시그널 같기도 해요. 보면 이제는 다 쥐어 짜냈다. 이제 짜대다 이제 처음에 현금이 주르륵 나오다가 그다음에 뭐 주식 같은 거 주르륵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찔찔찔 나오는데 이제 킹누리가 한두 방울씩 떨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 잘 시그널로 쓰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뭐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지역사회에 뭐 이바지한다 이런 뭐 대외적인 홍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킹누리 줄 바에는 킹누리 주지 말고 현금으로 줘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차라리 그 킹누리랑 뭐 포인트 통합해라 막 이런 거 막 그런 얘기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요번에 안건에도 들어가 있어요. 포인트 통합.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포인트 중에 평균 임금에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고 안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통합을 회사가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올해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킹누리가 나올 때쯤 되면 거의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거 공식 오피셜 아닙니다. 근데 다들 근데 여태까지 저도 10년 동안 봐왔는데 그렇더라고요. 대체로 보면 킹누리 나올 때쯤 되면 거의 끝이구나. 그렇더라고요. 그 킹누리 받으면 그게 제 책상 위에 딱 올라와 있으면은 네. 그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그렇죠. 여러 가지 그 하회탈 보면은 이거 그래도 이것도 돈인데 하고 기분이 좋은데 그 회사에서 준다고 딱 그 공표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난 아직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올해도 줄 거면은 10만 원 주지 말고 한 100만 원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네. 막 20만 원, 막 진짜 많으면 뭐 30만 원. 진짜 지역사회 이바지하고 하려면은 100, 200 이렇게 주든지. 그렇죠. 100, 200이면 그래도 그걸로 시장 보고 뭐 하고 그냥 뭐 식재료 사고 이런 건 많이 쓸 수 있거든요. 뭐 외식도 할 수 있고.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가서 족발도 사 먹을 수 있고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좋습니다. 뭐든 뭐 부루마블 돈 빼고 킹누리든 뭐든 많이 주면 좋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망관부